1882년 여름 충주의 한 시골 장원, 궁녀의 옷을 입고 감에 숨어 도망친 한 여인이 자기 자신의 장례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관에는 시신 대신 수의만 들어 있었고 무덤의 이름과 시호까지 이미 정해진 뒤였죠. 그리고 13년 뒤 그녀는 자신의 시신마저 불태워지는 결말을 맞게 됩니다. 조선의 마지막 왕비 명성 황후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흥선대원군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마누라께라며 살려달라는 편지를 보내야 했던, 그러나 끝내 아들 고종에게 외면당한 채 눈을 감은 한 사내. 그 며느리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본관 여흥 민씨, 이름은 민자영. 1851년 9월 25일 여주에서 태어나 1895년 10월 8일 새벽 경복궁 옥호로에서 살해됩니다. 그리고 사후 2년이 지난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명성왕후는 명성황후로 추존되죠.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한국사에는 발음이 같은 명성광후가 또 한 분 계십니다. 19대 숙종의 어머니, 한자로는 밝을명, 성스러울 성, 청풍 김씨이시죠. 오늘의 주인공과는 200년의 시차가 있고 한자도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인물은 고종의 왕비, 한자로 이룰 성을 쓰는 명성황후입니다. 민자영의 어린 시절은 결핍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 민치록은 인현왕후의 부친 민유중의 5대 손으로 종가의 외아들로 가까스로 대를 이은 가문이었습니다. 어머니 한산희 씨에게서 막내딸로 태어났지만 위로 형제는 모두 일찍 세상을 떴고 자영이 8살이 되던 해 아버지마저 눈을 감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한양으로 올라온 그녀를 거두어준 사람이 아버지의 양자로 들어온 양오빠 민승호였습니다. 그런데 이 민승호가 바로 흥선대원군의 부인, 여흥부대 부인 민 씨의 친동생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명성황후와 흥선대원군 부부는 결혼 전부터 이미 친가 인척 관계였던 것이죠. 1866년 봄, 흥선대원군은 며느리감으로 이 15살 처녀를 직접 간택합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친정의 아버지도 형제도 없으니 훗날 외척이 바로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후보였기 때문이죠. 흥선은 이 선택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됩니다. 결혼 직후의 부부 관계도 평탄치 않았습니다. 고종은 자신보다 9살 많은 궁녀 이 씨에게 마음을 두고 왕비를 멀리했고 1868년에는 이 씨에게서 첫 아들 완화군이 태어나죠. 흥선은 이 완화군을 원자로 봉하려 시도까지 합니다. 명성황후는 그 모든 것을 안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운명이 뒤집힌 해는 1873년이었습니다. 임신 중이던 명성황후는 고종에게 친정의 의지를 강하게 자극했고 그해 10월 25일 최익현의 상소가 올라오죠. 흥선대원군의 실정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1월 4일 고종이 친정을 선포하면서 흥선은 권좌에서 물러납니다. 운형운과 경복궁을 연결하던 전용문도 그날로 폐쇄되었죠. 사실상 명성황후와 양오빠 민승호의 시대가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1874년 11월 28일 민승호의 집으로 한 통의 선물 괴짝이 배달됩니다. 진정에서 보낸 것이라 알려진 그 괴짝 안에는 폭탄이 들어 있었죠. 민승호 본인, 그의 어린 아들, 그리고 마침 그 자리에 있던 명성황후의 친정어머니 해평 부인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폭탄의 배후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승호와 깊은 원한이 있던 자, 그리고 며느리에게 권력을 빼앗긴 자가 누구였는지를 떠올리면 흥선대원군 측의 소행이라는 의심이 당대부터 따라붙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명성황후는 사람이 변합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고종은 그런 왕비에 맞춰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부부는 흥선대원군을 함께 미워하면서 정이 깊어졌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1881년 조선은 신식군대 별기군을 창설합니다. 그러나 운영비는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기존 군영의 예산을 전용했고 중간 관리들의 횡령까지 겹쳐 구식군인들의 봉급이 13개월이나 밀려 있었죠. 1882년 6월 마침내 호남에서 미국선이 도착해 한 달치 쌀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그 쌀에 모래와 겨가 섞여 있었습니다. 폭발한 구식군인들은 선해청 제조 민교모의 집을 부수고 민교모를 살해한 뒤 별기군의 일본인 교관까지 처단합니다. 이모곤란의 시작이었죠. 명성황후는 궁녀의 옷으로 갈아입고 시어머니 여흥부대 부인의 가마에 숨어 궁을 빠져나갑니다. 무예별감 홍계훈이 내 여동생이라 둘러대며 군인들 사이를 통과시켰고 그렇게 충주의 시골 장원까지 피신하죠.
한편 한양에서는 흥선대원군이 9년 만에 권력에 복귀합니다. 그는 며느리의 죽음을 공식 선포하고 장례를 진행시킵니다. 관안에는 시신 대신 수의만 넣었고 무덤의 이름과 시호까지 정해졌죠. 명성황후는 피난 중인 장원에서 자신의 장례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피난길에는 또 하나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시골 노파가 지나가는 가마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합니다. 중전이 음란해서 난리가 나는 바람에 아가씨가 여기까지 피난이고 고생이구려. 작가 조민기는 자신의 저서 조선의 권력자들에서 이 순간이야말로 명성황후가 처음으로 백성의 시선을 깨달은 장면이었다고 적습니다. 그리고 이후 명성황후는 죽는 날까지 백성의 편에 서지 않았다고 말이죠. 청군이 한양에 진입해 흥선대원군을 천진으로 납치하면서 명성황후는 황궁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가지고 돌아온 것은 자신을 2번 죽이려 한 시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백성을 더는 믿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황홍 이후 명성황후가 가까이 둔 사람 중에 한 무당이 있었습니다. 자칭 관우의 딸이라 칭한 그녀에게 명성황후는 진령군이라는 군호를 내립니다. 조선 건국 이래 여성이자 왕족이 아닌 사람에게 군호가 내려진 처음이자 마지막 사례였죠. 진령군의 집 앞에는 그녀의 양자가 되거나 은한매가 되려는 대신들이 줄을 섰다고 매천 황현의 매천야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관매직이 이 진령군 라인을 통해 성행했죠. 황현이 명성황후에게 내린 평가는 가혹합니다. 기민하고 모든 일을 임기응변으로 일관하며 정치 20년 만에 나라를 말아먹은 인물, 청에 기댄 명성황후 노선에 등을 돌린 개화파 김옥균과 박영효, 홍영식 등이 1884년 12월 4일 우정국 개국 축하연에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갑신정변이었죠. 칼을 가장 먼저 맞은 것은 명성황후의 친정 라인 핵심 민영익이었지만 외국 의사에게 치료받아 가까스로 살아납니다. 김옥균 일파는 고종 부부를 경우궁으로 옮긴 뒤 위조된 왕명으로 민태우와 민영모 등 민씨 일족을 입궁시켜 살해합니다. 명성황후는 수라상 편으로 민영익에게 밀서를 보내 청군 동원을 요청하죠. 사흘째 청군 1,500명이 진입하면서 갑신정변은 3일 천하로 막을 내립니다. 그 직후 청과 일본 사이에 텐진 조약이 맺어지죠. 양국이 조선에서 동시에 철병하되 유사시에는 동시에 파병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10년 뒤 청일전쟁의 도화선이 그날 그어진 것입니다. 1894년 1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조정은 청군 파병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텐진 조약을 근거로 일본도 4,500명을 파병하죠. 밀란을 진압하기엔 과도한 병력이었습니다. 그해 6월 21일 일본군은 경복궁을 점령하고 흥선대원군을 협조자로 끌어들입니다. 이때 흥선은 일본 공사관을 통해 며느리 명성황후를 폐서인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일본 측은 거절했지만 흥선은 그 대신 민씨 일족을 파직, 투옥, 유배시키고 손자 이준용을 궁극기무처에 밀어넣어 왕으로 옹립할 계획까지 세웠죠. 며느리에 대한 시아버지의 마지막 반격이었습니다. 1895년 4월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청이 패배하면서 일본의 영향력은 정점에 달합니다. 그러나 같은 달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일본의 요동반도 반환을 압박하는 삼국 간섭이 벌어집니다. 일본이 굴복하는 것을 본 명성황후는 곧장 칠러 노선으로 방향을 틉니다. 러시아 공사 베베르를 채널 삼아 일본을 견제하기 시작한 것이죠. 일본 입장에서 명성황후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같은 해 9월 군인 출신 외교관 미우라 고로가 일본 공사로 부임합니다. 그는 부임 직후부터 흥선대원군의 신변을 확보하고 작전을 준비합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음력으로는 을미년 8월 20일이었습니다. 일본 낭인 무리가 경복궁에 난입합니다. 수문병 홍계운을 비롯한 호위 군인들이 사살되었죠. 13년 전 이모군란 때 내 여동생이라 둘러대며 명성황후를 살린 그 홍계운이 같은 사람을 지키다 같은 자리에서 죽은 것입니다. 일본군은 고종과 세자 부부가 보는 앞에서 명성황후를 난도질하여 살해했고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동이틀 무렵 흥선대원군은 미우라 공사와 함께 경복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며느리의 시신이 타고 있던 그 새벽이었죠. 흥선이 시해에 가담했는지 아니면 일본 측에 이용당한 것인지는 학계의 의견이 지금까지도 분분합니다. 다만 그 한 장면만으로도 고종과 흥선 부자 사이의 단절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1896년 2월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합니다. 아관 파천이었죠.
그곳에서 고종은 처음으로 왕비의 시호를 정합니다. 처음에는 그럴문의 이룰성, 문성이었지만 한 달 뒤 밝을명 이룰성, 명성으로 고쳐졌습니다.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면서 명성광후는 비로소 명성황후로 추존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지 3년 만에 마침내 왕비의 예로 장례가 치러졌죠. 능호는 홍릉, 처음엔 청량리에 있다가 1919년 고종이 붕어한 뒤 경기 남양주로 천장되어 황제와 합장됩니다. 살아생전에 한 번도 평안하지 못했던 두 사람이 죽어서 비로소 한자리에 누운 것입니다. 명성황후의 마지막 말로 부디종사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라는 한마디가 전합니다. 다만 이 말은 실록에도 매처냐록에도 위텔주교의 일기에도 보이지 않는 후대 대중 역사서의 서술이라는 점도 함께 적어둡니다. 한 가지 더 남는 잔향이 있습니다. 그날 어머니의 마지막을 두 눈으로 본 13살의 세자가 훗날의 순종이라는 사실이죠. 그가 1907년 강제로 옥좌에 올랐다가 1910년 나라를 잃기까지의 짧은 통치는 그날 새벽에 그 광경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역사를 바꾼 한 사람의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